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불면증 병력자가 강변을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서, CCTV, 목격자는 없고 향후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6 가합 54809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6년 1월 6일 09시 50분경 여주시 강변로 196 여주대교 및 남한강변 부근에서 수중에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격성과 외래성에 관한 판단. 망인이 익사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급격성과 외래성의 요건을 충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연성에 관한 판단. 망인이 발견된 곳의 수심은 약 1m 정도였고 망인에게는 타살로 의심할 만한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사실. D병원 소속 의사 E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망인을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하여 미상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 망인은 2015년 7월 1일, 2015년 7월 9일 등 F정신과 의원에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3일 전인 2015년 12월 2일과 2015년 12월 3일에 여주시에 눈이 내렸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는 계단이 매우 미끄러우니 보행시 주의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각인정되고, 또한 망인은 불면증을 겪고 있어 평소에도 잠이 오지 않을 때 산책을 했었고 이 사건 사고도 망인이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이상한 상태로 발견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수심이 약 1m 정도로 그리 깊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는 충분히 전신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깊이이고 실족이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는 등의 경우에는 익사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경고판이 세워져 있는 등 원래부터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2-3일 전에는 눈도 많이 내렸던 상태였던 점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남한강변 주변을 배회하다가 실족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쟁점. 원고의 면책 여부. 고의 자살에 의한 면책 여부.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자살을 시도한 사실. 망인은 2015년 6월 30일 지휘위원회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2015년 12월 2일 새벽 무렵에 외출을 하면서 여주시 강변로 196 여주대교 부근 주차장에 세워둔 망인의 차량 내부에서 망인의 휴대폰과 차키가 발견된 사실은 각인정됩니다.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그러나 경찰이 망인의 차량이나 망인의 방까지 수색을 하였으나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나 메모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언을 하거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이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한 시점은 2015년 12월 2일 15시 10분경으로 망인이 외출하기 약 3일 전인 점. 망인이 물속으로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은 여주대교 인근 마을 부근으로 망인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140cm 거리를 뛰거나
약 120cm 높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하는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인데, 망인이 위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을 굳이 찾아가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여주대교에서 물속으로 투신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자살 방법으로 보이는데, 여주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는 망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망인이 2015년 6월 30일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단지 비기질성 불면증으로만 치료를 받았을 뿐인 바 우울증으로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에게 카드 대출금 채무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명의의 주택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망인의 변사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망인이 남한 강변을 산책하다 발을 헛디뎌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내사종결한 점, 망인은 2016년 1월경 지인인 아이 등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면책 여부, 망인이 2015년 6월 30일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신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추가 판단, 쟁점, 자살인지 여부, 제1심 법원의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 명령에 대한 각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00년 1월 25일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 계약은 자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라는 계약인 사실이 인정되고, 보험자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삼성생명보험이 피고 B에게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 계약에 따른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인 코드란에 목맴,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를 의미하는 X70을 기재하였다는 사정 및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